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현대차가 올해부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아이오닉을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도요타는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신차 출시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도요타를 보면서 어쩌면 이들도 과거의 노키아와 모토로라 그리고 후지필름과 같은 기업들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고 경쟁력을 잃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맥킨지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았지만 삼성보다 스마트폰 플랫폼 진입에 더딘 경향을 보이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입지가 좁혀져 현재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내수 시장에는 올해 처음으로 전기 모터로만 달리는 순수 전기차 C+ 파드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최대 150km까지 달릴 수 있고 출력은 12마력에 최고 속력 또한 시속 60km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 1위 업체인 도요타는 이러한 흐름을 비껴가고 있는데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도쿄 정부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대로면 일본에서는 차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도요타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여전히 대부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연기관의 열 효율을 계속해서 높인다면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인 환경 정책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변화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인데 기업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수익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술과 제품의 투자 비용을 판매를 통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현재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에서는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고 수소 자동차 기술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요타에게 있어서 궁극의 친환경차는 수소차라고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데 막상 전기차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니 전기차까지 이중 투자를 하기엔 부담이었던 것이죠. 사실 도요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테슬라와 협업을 통해서 라브4 전기차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차량 가격과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었죠. 바로 이때 도요타는 전기차가 미래 시장을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높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장 저렴한 타입의 18650셀 배터리 수천 개를 사용하는 혁신을 시도했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기교를 부리지 않고 단순함을 추구함으로써 공정 비용과 설계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차체 하단에 넓게 배치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대량 생산 차량으로서는 가장 먼저 내놓으면서 짧은 주행거리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성까지 높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도요타의 카이젠 정신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만 머물러 있고 미래 시장을 내다보는 경영에 있어서는 사라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이젠은 개선이라는 뜻으로 도요타는 설계와 생산 공정 그리고 품질 등 모든 면에서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적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각국의 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높은 가격과 짧은 주행거리를 보고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테슬라는 오히려 전기차가 결국 미래 모빌리티에 있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예견했고 기존의 전기차가 가지는 짧은 주행거리와 높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모델3 리프레시와 모델 Y의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더 늘렸으며 배터리 가격과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도요타가 전기차에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노키아처럼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영향력 그리고 디젤게이트 이후 전동화에 수십조를 투자한 폭스바겐 등을 보면서 이들도 결국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CHR EV와 도요타의 럭셔리 브랜드인 렉서스의 UX300E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은 내연기관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전기차입니다. 쉽게 말해 니로 전기차, 코나 전기차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올해에는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 기반의 전기 SUV 모델명 BG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도요타는 2025년까지 총 6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모델을 내놓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도요타와 렉서스가 전기차를 출시하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전기차가 시대에 요구하는 모델이라는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세계 1위 자동차 브랜드인 도요타가 생각하는 전동화 방향과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도요타가 한때 테슬라와 협업해서 대표 SUV 모델인 RAV4 전기차를 생산했다는 정보도 알게 되어 저 또한 재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테슬라와의 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왔다면 지금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2위 브랜드와의 엄청난 격차를 벌려놓아 향후 10년 안에는 그 어떤 브랜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2014년 당시 테슬라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이 지금의 도요타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